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유니클로 최고 재무 책임자 오카자키 타케시는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실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타올랐고 노재팬 운동으로 지난 1년간 시장의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편의점을 장악했던 일본 맥주, 그리고 음료수가 사라지고 유니클로를 포함한 일본 출신 매장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사에 따르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소비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불매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도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전체의 70%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일본이 역사에 반성을 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듯한 일본 불매운동. 하지만 음습한 일본인들의 최근 거짓된 정보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후려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은 또 무슨 혐한 분위기를 내뿜으며 한국을 건드리려 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보수 성향을 띠는 일간지 데일리 신초는 한국의 일본 불매에도 끄떡없는 일본 의식주 탑 브랜드를 소개했죠. 이 기사에서 유니클로 히트텍을 두고 히트텍은 이제 한국의 추위 대책에 빠뜨릴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주력으로 하는 린나이에 대해서도 어떤 열광적인 불매운동가라 해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1974년 한국에 진출한 린나이는 한국 바닥 난방시장에서 3위를 차지 중이고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경우 50%에 가까운 점유율로 1위를 독주한다며 불매운동이 확산됐다고 해서 브랜드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심하게 왜곡됐습니다. 그 이유는 두 회사 모두 한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니클로는 한국 시장에서 날개가 찢어진 채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강남점을 포함해 20여 곳의 매장을 폐점했고 2018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자매 브랜드 GU 판매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해외 사업 부문 매출은 우리 돈 9조 1,900억 원으로 17.7%가 줄고 영업이익에 우리 돈 약 5,460억 원으로 63.8%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은 더 줄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58억 엔, 우리 돈 1,7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 국가별 실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20여 곳의 매장이 판매 부진 등으로 폐점할 것을 고려해보면 한국에서 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다수 언론은 수백억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라고 표현한 린나이 코리아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매출 3,605억 원 대비 13.6%가 줄었고 영업손실은 101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가스보일러 시장에서는 경동라비엔과 깃두라미의 양강체제에 밀려 힘을 잃었고 가스레인지 시장에선 국산업체 SK매직이 2016년 린나이를 추월한 뒤 현재도 40%가 넘는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지 일본 불매 때리기에는 지한파 언론인도 가세했습니다. 그로다가스 1호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24일 칼럼에서 요즘 한국의 매장에서 아사히 맥주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며 민관 공동의 반일 선동 열기가 식으면 사람들도 상식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국제화 시대의 반일 불매 운동은 부끄럽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팩트체크를 하자면 아사히 맥주는 오히려 팔리지 않아 재고의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 가당치 않은 저런 주장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걸까요? 국내에서 취급받는 일본 맥주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맥주 수입액은 2억 1,998만 달러에서 1억 7,521만 달러로 20.4% 감소했습니다. 그중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은 3억 937만 달러에서 406만 달러로 무려 89.7%나 급감했죠. 여기서 일본 불매운동 이전 수입 맥주 시장 1위를 지켜온 아사히 맥주는 일본 맥주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불매운동 영향으로 아사히 맥주를 판매하는 롯데아사히 주류의 지난해 매출은 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9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죠. 결국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일본 맥주 수입업체들은 인력 감축을 진행했습니다. 롯데 아사히 주류는 지난해 계약직 영업사원 계약을 종료하고 올해 초에는 정규직 직원을 그룹 계열사로 전부 발령했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희망퇴직도 지난달 마무리했는데 사포로 맥주를 유통하는 한 기업은 전 직원이 주 4일 근무 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사포로 맥주 관계자는 지난해 불매운동 시작 당시에는
3, 4일 정도 무급 휴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는데 현재는 전 직원이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는 맥주 판매량이 계속 감소해 매출 하락이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맥주가 한국에서 맥을 못 추리는 데는 크게 일조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한국인들이 일본 맥주를 못 마시면 발광한다고 조롱했던 극우 방송인 다케다 치네야스입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그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일본 맥주 시장의 큰 타격에 일본 맥주 회사는 그를 고소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보였죠. 실제로 일본 네티즌들은 다케다가 발광 중 웃음만 나온다. 맥주 회사는 다케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좋을 정도라며 다케다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수입 맥주의 절대 강자 일본 맥주가 설 자리를 잃으면서 수입 맥주 시장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국산 맥주가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 가정 주류 시장에서는 국산 맥주의 점유율이 수입 맥주 점유율을 앞질렀죠. CU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산 맥주 판매 비중이 50.3%로 4년 만에 수입 맥주를 제쳤는데요. 이마트에서도 지난해 40%에 불과했던 국산 맥주 점유율이 올해 60.1%로 올랐습니다. 불매운동 이전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수입 맥주 매출 비중이 6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판도가 뒤집힌 겁니다. 특히 주세법이 52년 만에 바뀌면서 올해부터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생산량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도입돼 세금 부담을 덜게 된 수제 맥주는 편의점 맥주 시장에서 효자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캔 맥주 가운데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의 성장세를 그리고 있으며 GS25에서는 수제 맥주 매출 비중은 2018년 2.1%에서 2019년 7%로 뛰어올라 올해 9월 기준으로는 9.1%까지 성장했습니다. CU도 다르지 않은데요. 2018년에는 수제 맥주의 매출 비중이 2에서 3%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국산 수제 맥주는 지난해 하반기 일본 맥주 매출이 폭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41.5% 치솟았고 이달 기준 501.6%의 폭발적인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죠. 세븐일레븐 역시 올해 국내 수제 맥주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편의점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계 선두인 GS25와 CU는 각자의 강점을 살린 PB 브랜드와 4캔의 만원 이벤트를 통해 이른바 편맥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자면 CU의 수제 맥주 마케팅은 콜라보가 핵심입니다. 지난해부터 생활맥주 레드라거, 서울숲 수제라거, 노을 수제에일 등을 잇따라 출시해 라인업을 확대해왔고 대한제분의 밀가루 상표인 곰표와의 콜라보 수제 맥주로 홈런을 날렸죠. 특히 곰표 밀맥주는 출시 3일 만에 초도 생산 물량 10만 개가 완판됐고 일주일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 개, 2달 만에 60만 개를 각각 넘어서며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또 GS25는 랜드마크 수제 맥주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8년 6월 광화문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제주 백록담, 2019년 6월 경북궁. 아베가 혐한 발언으로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조직도 재정비하고 다른 모임들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스가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베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스가가 아베를 구속하는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베가 극우 보수 모임을 25일 가집니다. 27일에는 지원 세력까지 줄줄이 모임을 가집니다. 혐한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이라고 자랑도 하고 구남도 정보센터에 가서 한국에 대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혐한 발언으로 지지도를 높이는 행보에 아베의 뼈를 때리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라는 속 시원한 비판 트윗도 소개합니다. 아베가 본격적으로 혐한 정치의 일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베는 25일 자민당의 보수 의원 연맹인 창생일본 모임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창생일본은 2012년 총재선거에서 아베의 승리를 뒷받침한 조직입니다. 25일 회의에는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 시모무라 히로후미 자민당 정조회장, 후루야 게이지 전 국가공안위원장, 이나다 도모미 전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만 왕따시키고 아베를 중심으로 다시 극우 보수 정치를 하겠다는 식입니다. 또 타카토리 슈이치 중의원이 대표로 있는 보수 단결의 모임과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도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베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단결의 정신적 지주로서 활동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 현재도 검찰이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사학 비리만으로도 당장 불려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영향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스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베가 선택하는 길은 극우 보수 세력의 절대적 권력자로 계속 남아있는 길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쉬운 길이 혐한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아베가 스스로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이 이제 한국에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만든 것이라고 자랑할 정도입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에 사과하지 말고 배짱으로 나가도록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업적인데도 일본에서는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가 혐한 발언으로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또 군함도 정보센터에 가서 한 발언했습니다. 또 한국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을 해놓고는 자랑스럽게 트위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베가 23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전시물을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군함도 주민의 증언이라면서 한국인 노동자는 좋은 대접에 잘 먹고 많은 월급을 받아갔다라는 증언을 계속 상영하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함도에 있는 공동 목욕탕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도 함께 사용했다는 등 80대 노인네들의 증언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본의 군함도에 대한 문화유산 등록 취소를 유네스코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분쟁에 있는 센터를 아베가 방문해서 한국의 이유 없는 중상을 꼭 되받아쳐서 강력한 산업화 행보를 자랑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군함도에서 징용을 끌려온 대만인의 월급 봉투를 보면서 역사의 진실이다,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가 한국에게 야유를 보냈다. 아베가 중상모략 거짓말에 반격을 가할 때에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최고이다 라고 트윗을 게시했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과 군함도에서의 비참한 노동에 관한 수많은 증언과 역사적인 증거와 사실에 철저히 눈을 감으면서 대만인의 월급 봉투 하나 들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군함도의 강제 노동의 비참한 역사를 증언하는 한국인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아베입니다. 아베는 퇴임 이후에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군함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하는 등 한국에 대한 혐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에 혐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방문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혐한 발언을 자랑스럽게 적어놓았습니다. 어제 센터에서 군함도에 거주했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 대만 출신 징용공이 소중하게 남긴 월급 봉투가 있었다. 월급 봉투를 남겨줘서 고맙다. 당시 징용공에 대한 대우가 사실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유 없는 중상모략에 대한 반격은 팩트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C19 때문에 입장객이 제한되고 있지만 많이 방문했으면 한다. 라고 트윗을 줄줄이 남겼습니다. 아베는 대만 징용공이 남긴 월급 봉투를 봐라. 월급을 이렇게 잘 받았다. 한국 징용공들도 월급을 다 받아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징용의 끔찍한 역사를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잘 받고 좋은 대우를 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아베의 트윗에 요네야마 류이치가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요네야마 류이치 평론가는 2016년에 니가타현 지사에 당선되었던 의사 겸 변호사입니다. 진보 성향의 정치 평론가이며 아베와 자민당에 대해 촌철살인의 비판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네야마는 아베의 이번 발언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말한 대로 해보자, 부디 자신의 벚꽃 보는 모임에 대한 비판에 류오타니 호텔의 영수증, 계산서 등 사실을 좀 내어놓아라 라고 트윗을 올린 것입니다.
벚꽃 보는 모임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서 아베는 관련된 공문서와 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숨기고 분쇄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요네야마는 대만인의 월급 봉투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한 증거물이라면서 아베는 왜 증거물을 몰래 없앴느냐, 중상모략에는 증거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학비리 공문서는 왜 삭제했느냐, 벚꽃 보는 모임도 중상모략이라고 했는데 왜 서류들을 모두 몰래 분쇄했느냐 라고 비난했습니다. 모리토모 각해 학원 스캔들의 범죄 증거물들을 없앤 아베가 할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베가 사학 비리를 숨기기 위해 재무성의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애꿎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벚꽃 보는 모임의 명단을 숨기기 위해 몰래 서류를 분쇄하도록 해놓고 장애인이라서 모르고 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아베의 트윗에 대해 일본인들은 대부분 아베 사랑합니다 라는 트윗을 날렸지만 일부에서는 가장 사실을 소홀히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앞으로도 우리들이 심심하지 않게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게 해줄 것 같습니다.